여러분, 구독도 해주세요. 뿌잉뿌잉. 모스크바에서는요, 바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산두느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적어드릴게요. 산두느이.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산두느이라는 바냐가 생긴 이유는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러브스토리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옛날에 예카체리나 2세 시절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다고 해요. 궁에서도 공연을 하는 아주 예쁘고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춤도 잘 추고 굉장한 미모의 여가수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남자들의 인기를 끌던 그런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남자들이 이 아름다운 가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중에 미스 바로드컵라는 크냐 씨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실질적으로 나라에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왕비보다도 심지어 권력이 더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끊임없는 구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가수는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 크냐 씨가 여가수한테 무려 8만 루블을 선물로 보냈는데도 이 돈을 불에 태워버리면서 비웃었다고 해요. 다들 의아했죠. 아니 어떻게 저런 굉장한 권력가의 부자의 청혼을 저렇게까지 비웃으면서 거절할 수가 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가수가 실비우스라는 같은 극장의 배우랑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가 없다. 굉장히 멋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극장의 배우였던 이 실비우스는 훗날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이카테리나 2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크냐 씨가 굉장한 권력,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아주 하나를 찌르는 이 크냐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열이 받아서 이 실비우스란 남자를 그 뭐라 그러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아주 멀리. 최전방? 그렇다고도 할 수 있네요. 최전방으로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이 사랑하는 그 님만을 기다리던 이 리사 여가수가 예카체리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억울해 죽겠다고. 이 크냐 씨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멀리 보내버렸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카체리나 2세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명령을 했어요. 가서 실비우스 찾아와. 실비우스 일병 구하기. 일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비우스 군인 구하기. 바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둘을 혼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 선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드레스를 선물을 해주고 여왕님의 드레스를 선물해주고 300루블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왕비가 예카체리나 2세가 그 리자를 사랑했던 크냐스보다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왕비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미스바로드거 크냐시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죠. 이제 이 사람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자 둘은 피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둘 다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모스크바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취직을 하고 극장에 어렵지 않게 취직을 하고 돈을 쓸었대요. 너무 실력 봐라 둘 다. 돈을 모으고 진짜 이제 돈을 더 이상 어디 둘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다,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생각을 하다가 이 남편이 요즘에 반야가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우리 반야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부인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이 남편의 성을 딴 산두노프스카 바냐가 최초의 산두노프스카 바냐가 모스크바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따단! 이렇게요. 이게 1806년도였어요. 그렇죠. 사업을 시작을 했죠. 바람을 핀 건 아니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반야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둘이 이상하게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이상하게도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지인이 남긴 일기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대요. 둘이 싸움이 잦아지는 것 같더래요. 둘이 왠지 몰라도 싸움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왜 싸우냐라고 물었더니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라고 막 그랬대요. 응? 저 배신자 말이야. 응? 아니 세상에 저런 배신자가 또 있나? 이렇게 욕을 하면서 싸우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죠. 아니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랑 나랑 같이 돈을 벌어서 너랑 나랑 같이 번 돈으로 같이 공동으로 이 사우나를 시설을 세운 건데 왜 명의가 다 네 거야? 남편 거. 명의가 죄다 다 남편 걸로 돼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인이 삐진 거죠. 이럴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부인이 네가 나를 배신을 했지, 남편은 날 사랑한다더니 네가 날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싸움이 잦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부인은 짐을 싸서 삐째르로 떠났대요. 부인은 삐째르를 떠나고 남편은 모스크바에 남아서 계속 이 반야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먼저 죽고 이를 슬퍼하던 부인도 6년 후에는 남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약간 여기서요 좀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둘은 워낙에 출중한 실력 빵빵한 가수였기 때문에 둘 다 분명히 우리는 러시아 이 찌아트르 극장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 극장 역사에 우리는 아주 이름을 오랫동안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찌아트르에서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이 반야 사업으로 이름을 더 떨쳤다는 거. 어쨌든 대단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는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두노프스키의 마냐, 이 산두느는 모스크바에 있어서 정말 제1의 반야가 된 거죠. 따를 자가 없는. 그런데 여기서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게라심 hludov라는 사람이에요. 게라심 hludov. 이 사람이 이제 경쟁자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출신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또 어려서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서 매번 놀림을 당했다고 해요. 비웃음을 사고.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은 사업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은 사업이 모두 대박을 냈대요. 귀족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 가업이 있었는데 그 천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부의 집안이었냐면은
이 집안 사람들이 이고리스크라는 도시를,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 정도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금수저죠, 금수저. 이 가족들이 최초에 또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만큼 쉬웠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산도네 반야가 1년에 무려 10만 루블이라는 10만 루블 정도를 번다는 걸 알고는 나는 쟤네들보다 더 멋진 사우나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끼따이고라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시내에 차이나타운 여기 있는데 그곳에, 그러니까 완전 시내 한 중심부에 땅을 샀대요. 이 반야를 지으려고. 그 70년대, 1870년대에 그 한 시내 중심부에 땅을 산다는 건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돈이 좋긴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은 허가를 받고 그곳에 땅을 사고 굉장히 멋있는 궁 같은 반야를 거기다 지었다고 합니다. 끼따이고라드가 지금도 존재를 해요. 지금도 끼따이고라드라는 역이 있어요. 차이나타운. 말 그대로 차이나 끼따이고라드 도시, 타운이에요. 네, 맞아요. 고라드가 써드릴게요. 여기. 고라드.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Сильные волосы и никакой ломкости благодар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уходу. Новый Сьос Керамид комплекс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자, 여기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римских бань. Это клуб, это место общения. 그때 당시부터는 반야가 더 이상 목욕탕이 아닌 하나의 클럽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Многие начинают приезжать в баню в шикарных нарядах. 평민을 위한 반야로 지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옷도 멋있게 해서 입고 오기 시작하고 정말 궁처럼 이 평민들을 위한 값을 조금 저렴하게 내면은 이런 공동 사우나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좀 더 내면 이렇게 거울, 시녀가 딸린 곳도 주게 되고, 더 좋은 시설이 갖춰진 방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막 황금으로 장식을 한 진짜 막 완전 좋은 A급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평민층을 위한 곳과, 이거 보이시나요? 때리는 거?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거든요. 평민층을 위한 목욕시설과 그리고 귀족들을 위한 목욕시설. 이렇게 계층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돈을 쏟아 부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그, 반야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던 이 산도네 반야를 제치고, 이 흘로도프의 반야가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가 죽고 나서 한참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자 딸들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가장 탐나던 재산 중에 하나가 무려 10kg의 금이 들어간 바가지가 3개가 있었고, 순은으로 만든 바가지가 40개가 있었다고 해요. 이 43개의 바가지 때문에 가족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이 바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참 국가가 시끄럽고 이걸 프랑스로 빼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가장 신뢰가 가는 신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네가 잠시 이거를 저기 우물 쪽에다 묻어놔라, 숨겨놔라. 그러다 나중에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와서 그걸 가지고 가마. 그래서 이 신하는 충실하게 그걸 이행을 했어요. 가서 묻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요, 현재 크렘린 궁 200m 반경 안쪽에 있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고 난 후에는 이걸 찾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크렘린 궁 어딘가에 이 금 30kg와 은으로 만든 은바가지 40개가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섭들고 갈까요? 우리 언제 한번 섭들고 갈까요? 크렘린에? 그래서 아직도 이걸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다시 반야계의 1위를 산두느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산두느이. 수색해 벌써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쵸? 벌써 찾아도 찾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하고 아까워라. 근데 나중에 19세기쯤에 이 산두느가 다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반야계의 차르라고 불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운이 좋았대요. 그 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산두느 반야에서는 불이 난 적이 없고, 국가에서 재건축을 들어갔을 때도 이 건물만큼은 재건축 계획에도 넣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반야가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또한 러브스토리가 들어가는데, 이 반야를 나중에 피르사나브라는 한 상인이 도로 사게 됐어요. 이 상인은 현재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집신을 신고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완전 갑부가 됐다고. 왜냐? 엄청 영리했대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영리했는데 이 사람이 한 1870년도쯤에 몰락 귀족들의 궁과 집, 별장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스크바 귀족 한 50%는 그에게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에도 집신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약간 임금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이 반야를 사들인 거예요. 산두네 반야를 샀어요.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 반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자 모든 재산이 전부 다 그의 외동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외동딸은 금수저에 예쁘고 진짜 사교계의 꽃이었대요. 모스크바의 전 아가씨들이 막 엄청 부러워하고, 이 사람이 무도회장에 떴다 하면은 남녀 불문하고 모두 다 줄을 서가지고 구경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부자지? 아빠도 없지? 엄마도 없지? 여자인데 예쁘지? 진짜 모든 남자들의 꿈이죠. 꿈이자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자가 아빠가 시켜서 결혼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편한테 100만 루블을 쥐어주면서 우리 이혼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100만 루블을 쥐어주자 남편이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바람을 피웠소 하고 자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 와가 서가지고 자백을 했을 리는 없다. 이 100만 루블이 크게 한 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혼을 하고는 2주에 한 번 사교계에 새로운 애인과 함께 등장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중에 가니에스키라는 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내 애인 해라. 나랑 애인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저는 진지한 사랑만 할 뿐 사랑 노름은 즐기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나에게 거절을 한 첫 번째 남자야. 라는 이유로 더더욱 걷잡을 수 없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랑 사랑 노름을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결혼하자. 해서 진짜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하고 이 남자는 이제 부자가 됐죠. 감님 어서오세요. 너무나 빠샤노 치크남.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는 관심이 없던 이 반야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야의 퀄리티를 좀 높이자. 반야의 대리석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대리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무려 2년간 반야 공사를 했다고 해요. 오로지 이 반야의 1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한 거죠, 여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남자한테 정말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도박. 도박을 너무 좋아했대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 반야까지 잃을 정도로 도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국엔 이 딸도 부인도 빈털터리가 되고 이 남자도 이혼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슬픈 결국엔 반야의 퀄리티만 높이고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반야가 러시아의 이 산업을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반야 덕분에 실제로 미용실이라는 게 어두운 길목에만 위치해 있던 미용실이라는 게 나중에는 밝은 곳으로 오고 미용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비누 산업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Вписываются бани. Бани не только включают в свою сферу все новые услуги. Они толкают русский бизнес вперед.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баням полутемные, тесные цирюльн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огромные светлые парикмахерские.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вот парикмахерский зал при банях Хлудова. В парикмахерском... 방금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парикмахерский... 실제로 흘루더프 바냐에 있던 미용실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재밌었어요. 실제로 흘루더프 바냐에 있던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비누 사업 혹은 화장품 산업에도 크게 한 역할을 했었는데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비누 사용이 불법이었대요. 왜냐면은 비누가 이제 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누는 여자들이 남자를 홀리는 데 사용을 하는 이 못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금지를 했었대요. 그 대신 비누 대신 무엇을 사용했냐? 쇼락이라고 젤을 물에 끓여가지고 만드는 이 쇼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비누 대신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게 모두 다 반야 때문이다. 금지시켜라. 이렇게 수염도 깎아주고, 그죠? 아, 양잿물인가 보다. 그게 양잿물. 어떻게 저런 머리를 만들었나 몰라요. 신기하죠? 예뻐요. 여자분들 머리 보는데 남자분들은 역시 그 와중에 얼굴. 그런데 나중에 브라카르라는 프랑스인이 모스크바에서 살면서 향수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스크바에 살면서 향수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모스크바에서 향수를 개발해서 그 레시피를 프랑스에 팔고 그 돈으로 모스크바에 투자를 해서 러시아에 최초의 비누 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면서 한 개에 1코페이카였대요. 비누가 한 개에 1코페이카. 옛날 자료 사진이에요.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대요, 실제로. 바로 이 브라카르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저 브라카르라는 상표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모든 이가 거의 다 알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 여인을 매우 사랑을 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대요. 오페라 가수. 근데 이 약혼자가 자신의 미래의 이제 부인을 위해서 그녀의 집에서 자주 무도회도 열어주고 파티도 열어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약혼자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었대요. 그럼요, 러브스토리 없이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자주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마다 이 향수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브라카르가 노래하는 이 가수 약혼자 옆에 매번 제비꽃을 사다가 그 피아노 위에 올려놨었대요. 알고 보니까 이 제비꽃 향을 오래 맡으면 이 성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꽃이었던 거예요. 이 향이. 그러자 이 약혼자는 안타깝게도 목소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미래는 불투명해진 거고요. 그쵸? 더 이상 이제 여인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지자 여자의 집에서도 그래, 너 얘한테 시집 가지 말고 그냥 이 브라카르한테 시집 가자 해서 딸을 이 브라카르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라카르가 비누뿐만 아니라 향수, 립스틱 등 다양한 이 화장품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의 비누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계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계로 다 만들잖아요, 비누를. 이걸 다 모스크바에서 했대요. 수영 때문에 밥 먹기 힘들겠네. 그러게요. 수영 때문에 밥 먹기 힘들겠네요. 특히 국. 이게 옛날식 향수병. 실로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에 타지도 않고 재건축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면서 많이 발전도 했고 대리석으로 다 설치를 해놓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도네가 점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1위를 다시 되찾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소문이었어요. 그거 알아? 산도네에서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결혼식 전날 거기서 목욕을 하잖아. 그러면은 한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대. 이런 미신이 돌면서 사람들은 그런 이제 하나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결혼식 전날 신부는 반드시 거기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산도네 바냐에서 목욕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 샬랴빈이라는 가수가 산도네에서 노래를 했었대요. 노래 공연을 하니까 무료로 이 대단한 사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데 다들 가죠. 다들 그 사람 노래 부르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짜 줄을 서가지고 그 시간대에 바냐를 방문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랬대요. 이상하게 산도네 바냐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더 좋아진다고. 네, 독탄이 산도네는 사우나 이름이에요. 바냐 이름이에요. 목욕탕 이름. 이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산도네 바냐를 찾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귀족 부인들한테는 강아지 출입을 허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녀들은 같이 들어가가지고 따로 준비된 실에서 멍멍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너무 귀엽죠? 또 이 산도네에 가면은 최고급 포도주 그리고 최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실력 있는 셰프들이 거기서 요리를 해주고 세탁실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산도네 목욕탕을 찾기 시작을 했죠. 뿐만 아니라 또 산도네에서는 이런 광고를 냈을 때 우리는 유럽에서 수입한 특수 필터를 사용해서 물을 거르기 때문에 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왜 안 나오나요? 물을 더. 그러게 우리 사나 왜 저러죠? 사나 조용. Он Сандуны не просто обожал, он 이렇게 샬랴빈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узнав банное расписание кумиров, дни его посещений в бане, как на концерт ломилась. За бесплатно лучший бас мира услышать, кто же откажется. Сандуны превращаются 사나 벙어리래 조용. 사나 조용. 신기한 거는요, 이 바냐라는 사업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어요. 만식이라고 바냐에서 그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사 직업이 생겨난 거예요. Украшением солидной бани считались молодцы, парильщики. Состоя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л своего молодца. 부자, 그리고 귀족들은 반드시 자기 개인 반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인 마사지사이자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훈남의 몸짱이었대요. 희한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갔었냐면요. 그 사람한테 너의 반식이 누구야? 너 어떤 마사지사한테 다녀? 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이 반식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이 만슈뿐만 아니라 Ездил париться только к нему. Узнать 이 статус 사우나에는, его человека 바냐에는 было легко. Стоило лишь спросить, в какую
까스타프라브 라는 사람도 존재를 했다 그래요. 까스타프라브는 뭐냐면요. 번역을 하자면은 뼈를 맞추는 사람, 뼈를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식 의사죠. 물리치료사? 혹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결혼시켜주는 사람, 삐뚜하. 중매 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보여주나 이 무시무시한 할머니? 평가를 하는 거죠. 반야에서 출산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 그러게요. 스포츠 마사지? 이게 바로 러시아식 부항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도 부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까스타프라브, 접골사라고 번역이 되던데요. 접골사. 뼈를 맞춰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제 잡심부름을 하는 이런 소년들도 있었는데요. 이 소년들의 꿈은 나중에 커가지고 그 마인식 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왜냐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보이시나요? 열심히 연습을 하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힘도 키우고. 나도 반식이 되고야 말 거야. 반식이 돼서 나도 돈을 많이 벌고야 말 거야.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요. 이 사람들의 수입은 오로지 모두 팁으로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반야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든지 따로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팁을 주면은 이 팁으로만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팁을 받으면은 나중에 반야 주인한테 몇 퍼센트를 주는 거죠. 이제 반야 사용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팁으로만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실제로 러시아는 이 팁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갔다, 카페를 갔다, 뭐 어디를 갔다 하면 팁을 굉장히 잘 줘요. 잘 주는 편이에요. 물론 의무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잘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요. 식당에서 1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요. 주유소에서도 팁을 줘요. 주유소에서 왜 이렇게 기름 넣어주시는 분들 있잖아, 아저씨들. 아줌마나 아저씨들 이렇게 기름 넣어주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팁을 주는데 적게는 10루블, 많게는 100루블까지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식당에서도 적게는 50루블, 많게는 뭐 500루블도 주고, 뭐 100루블도 주고, 300루블도 주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알바 천국. 저 알바 천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돈의 바냐 있잖아요. 그 산돈의 바냐가 1802년인가? 1806년? 그때 지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재도 한 번도 안 겪고, 재건축 설계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산돈의 바냐는 현재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아직도 있어요, 모스크바 시내에. 이렇게 굳건히 서 있어요. 그리고 피르사노브 남편이 대리석으로 갔다가 이제 다 깔았다고 했잖아요. 바냐 내부를.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으리으리 번쩍번쩍하네요. 실내가. 완전 고급 호텔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런 수영장도 멋있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호텔인 줄 알았어요. 이거 들었을 때.
실내에 가면은 이제 나뉘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소파와 식탁이 있는 곳도 있고. 그쵸? 이건 아마 1등급쯤 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과 설비를 갖춘 방도 있고, 좀 더 많은 인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시설도 있고, 이러면 좀 더 저렴하겠죠? 사우나 내부는 이렇게 또 잘 돼 있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이트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산토네 사이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봤던 애가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수영장. 아, 1808년도에 지어졌네요. 1808년도. 여기 공동시설이 있고, 옛날식 그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걸이도 걸려있고. 그쵸? 밥을 먹는 것도 있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닉, 빗자루, 그 마사지, 허리 마사지 하는 그 위닉과 이 모자, 털로 만든 모자가 필수예요.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이런 공동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아니면은 또 굉장히 또 다양해요. 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개인 시설을 갖춘 곳도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풍의 디자인을 갖춘 사우나도 있고요. 수영장 좋다. 왠지 저도 가고 싶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방이. 가격은요, 한 4, 5천 루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천 루블에서 비싸면 한 7, 8천 루블도 하고 좋은 방은. 그렇습니다. 추천! 벌써 6시, 6시 넘어나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로동님 어서오세요. 나보라 뽀샤로직남.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신다고 하면은 이 산투네를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